안녕하십니까 우리 전국의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1호 미스테리 극장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게 될 사건은 제2의 엘리사렘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최신 사건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딱 기사 한 개만 나와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사실 알려져 있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실제로 좀 많이 이슈화됐던 사건이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의문점을 품고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제가 시카고에서 갖고 온 그 사진들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송출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쪽에서 시신과 관련되어 있는 사진 일부만을 모자이크했기 때문에 저도 그거와 동일한 사진을 그대로 갖고 왔고요. 오늘 여러분이 조금 보셔야 될, 집중하셔야 될 부분들은 영상, 사진, 그리고 각자의 진술, 그리고 의문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사건과 마찬가지로 조금씩 체계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은 케니카 젠킨스, 앞으로 젠킨스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는 19세고요. 젠킨스는 미국 시카고에 있는 크라운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때는 2017년 9월 8일 저녁 11시 30분에 일단 친구를 먼저 만났는데요. 좀 중요한 사항은 이겁니다. 원래부터 이 파티에 참가할 마음은 없었습니다. 원래는 젠킨스는 웨스트사이드 집에서 나와서 그냥 친구하고 원래 놀려고 했습니다. 단순하게 영화를 보려고 하다가 우연하게 이 호텔에서 다른 친구의 생일 파티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러면 영화 보지 말고 그냥 가서 놀자 라는 이야기가 돼서 같이 이동을 했고요. 같이 갔던 친구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블루투스 스피커를 하나 샀고, 그리고 한 병의 꼬냑, 술이죠. 그리고 에너지 음료, 에너지 드링크 음료를 샀고, 그리고 일종의 마리화나도 좀 샀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서 친구의 생일 파티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 갔던 그녀는 다음날 아주 끔찍한 상태로 발견이 되게 됩니다. 시신의 상태로 바로 냉동고에서 이렇게 발견이 되었죠.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사망한 곳은 냉동고입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고요. 좀 특징적인 걸 말씀드리게 되면 안에서 갇혀서 사망한 겁니다. 그리고 신발 한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오른쪽 신발이 벗겨져 있는 상태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 안에서 문을 열지 못한 채 사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조금 더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몇 장을 갖고 왔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식으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한쪽으로 쓰러진 상태였고요. 머리끈도 풀려있는 상태, 그리고 한쪽에 머리를 박은 상태로 이렇게 동사하신 상태로 발견이 되었죠.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지금 이 사진은 조금 안타까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경찰청에서 공개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과감 없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 사건을 조사했던 로즈먼트 경찰서는 이 사진도 직접 공개를 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머리카락도 전부 얼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아예 동사하신 상태라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호흡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로서 모든 장기가 다 언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사망하신 거죠. 이 사건이 조금 의아했던 게 이유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이유였냐면, 실제 그 창고의 사진을 제가 좀 어렵게 갖고 왔는데요. 사진을 안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손잡이가 안쪽에 있습니다. 즉, 손잡이를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면 안쪽에서도 충분히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확보가 되어 있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열지 못하고 이 안에서 동사를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째서 이런 사건이, 정말 이 끔찍한 사건이 발생된 것일까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사건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아직도 이 친구의 어머니인 테레사 마틴, 그리고 자매인 해리스, 그리고 변호사 라리 조저스 주니어까지 아직 이 사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분명히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경찰이 너무 빨리 조사를 마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현재까지도 많은 네티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사건을 조금 더 정상적으로 좀 전달을 해주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갖고 온 거 말고요, 여러분에게 사건 중심적인 내용을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실제로 경찰청에서 나온 자료라서요, 그대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경찰청 내부에 있는 사건 파일에 보게 되면 내용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기록하고 서술해 놓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가 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 아니라 실제 사건 보고서, 즉 경찰의 입장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영상입니다. 젠킨스는 오전 9월 9일 오전 새벽 1시 13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호텔 로비 입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친구들 3명과 함께 입장을 하게 됐던 거죠. 이게 첫 번째 기록입니다. 그리고 새벽 1시 31분, 그러니까 얼마 안 지났죠. 한 2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젠킨스는 자신의 여동생 할스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나 지금 잘 도착했어. 지금 잘 있어. 라는 얘기로 하나씩 보냈던 거죠. 이 이야기가 그리고 가족들이 말하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이 이후에는 연락이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리고요, 9월 9일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다른 영상입니다. 9월 9일 1시 36분, 즉 본인이 도착하고 약 20분 정도가 지나서 여기 여러분이 보시는 젠킨스는 페이스북 라디오 비디오 방송을 시작합니다.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페북 영상입니다. 그 친구들과 함께 있는 파티하는 장면들을 자신의 라이브 영상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이게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큰 문제도 없고 잘 도착했고 사람들을 만났다는 증거가 된 거죠. 이 이외에도 각종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이야기 같죠. 그리고요, 9월 9일 2시 17분, 약 시간이 한 40분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젠킨스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동생이 진술한 건데 스냅챗이라는 곳에 비디오를 하나 올렸던 기록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즉 2시 17분까지 분명히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라고 적혀있냐면 파티에 약 30명의 친구들도 같이 있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놀고 있다 라는 식의 얘기였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9월 9일 새벽 3시경인데요. 이제 파티가 슬슬 남을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가는 분위기가 좀 되기 시작을 합니다. 파티를 친구들이 떠날 준비를 하면서 당연히 젠킨스도 똑같이 나도 이제 같이 가야지 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건데 전화기 같은 걸 포함한 자신의 소지품을 놓고 온 걸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취해 있었던 젠킨스를 두고요, 친구들이 그럼 너 여기 9층 엘리베이터 잠깐 기다려 라고 하고 소지품을 찾으러 잠깐 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서 다시 그곳에 왔을 때 젠킨스는 없었습니다. 사라진 거죠. 지금부터 그 사라진 시간에 대한 걸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약 3시 정도쯤 돼서 친구들은 그냥 두고 갔던 혼자서 이동을 하고 있는 젠킨스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자신의 몸을 지탱을 못하며 비틀거리며 어디론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검시관 기록에 따르면 3시 25분에서 3시 32분,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보게 된 비디오 감시 카메라 결과에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젠킨스는 어디론가로
조금씩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디였는지 본인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느 쪽으로 향해 가죠. 이 사람의 기록입니다.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봐주실 건 이분의 옷차림입니다. 옷차림과 현재의 상태죠. 당연히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상태는 취해 있는 상태라고 충분히 이해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운명의 그곳에 도착을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냉동고가 있는 그 창고에 도착을 하게 됐죠. 부엌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혼자서 걸어서 아까 보였던 냉동고가 있는 쪽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고 이제 두 번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리고 새벽 4시 젠킨스의 친구들은 친구가 사라졌다는 걸 확인하고 집에 있는 어머니에게도 물어봐서 혹시 거기에 애가 돌아갔는지 그것까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연락이 너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새벽 5시 젠킨스가 사라졌다는 걸 알게 된 어머니는요, 경찰에다가 얘기를 하게 되고 9월 9일 아침 7시 15분 로즈몬트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약 오후까지 지나게 됩니다. 9월 9일 오후, 낮이죠. 낮 1시 16분 경찰이 젠킨스를 법 집행기관 데이터 그 시스템 내부에 등록을 합니다. 즉 실종 기록을 하고 이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호텔을 조사하기 시작을 하죠. 그렇게 계속해서 CCTV를 확인하면서 오후 8시 28분까지 계속 CCTV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점점점 지나게 되고요. 새벽 12시 23분이었습니다. 9월 10일 12시 23분 호텔 직원이 비어있는 부엌을 지나 냉동고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쩔 수 없는 장면을 확인하게 되죠. 아까 여러분이 보신 사진대로 그 안에 있는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12시 48분 사망을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새벽 1시 15분 젠킨스 친구와 그리고 친척들이 약 20명과 함께 어머니를 회의실에 모셔다 놓고 죽었다, 사망했다는 걸 미리 밝히고 4시 41분 함께 확인을 하고요. 5시 7분에 그 현장에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사건은 종결 처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은 이 지금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신 이 영상, 경찰 조사 발표 결과입니다. 젠킨스는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우린 다 마음이 똑같습니다. 술을 마신 사람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우연하게 냉동고가 있는 부엌에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주체를 못하고 문을 열지 못하고 그 안에서 동사한 것이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역시나 한 달 뒤에 카운티 검시관은 이것 사건은 우발적으로 터진 사건이다 라고 발표합니다. 추위에 노출된 저체온증 그리고 알코올이 너무 많이 있는 이런 부분이 상당한 기여 요인으로서 확인이 된다. 즉 알코올성 저체온증으로 사망했고 그 근거 자체는 굉장히 명확하다 라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의 내용을 듣게 되면 누구나 하는 얘기, 당연히 그 얘기가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의견을 반박하는 유가족이 나타납니다. 일단 유가족이 반발한 이유는 크게 나눴을 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호텔 이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그 무거운 냉장고 문을 혼자서 열었다. 그리고 제일 자기가 느끼는 불만점은 뭐냐면 자기가 새벽에 딸이 사라졌다고 바로 신고했는데 실제로 경찰은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거절을 하고 약 11시간 동안 방치해서 사망한 것이다. 애초부터 빨리 CCTV를 찾아줬으면 딸을 살릴 수도 있었던 건데 11시간 동안이나 지체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물려서 두 번째 큰 사건이었는데요. 부검 결과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
부검 결과서가 약간 이상합니다. 부검 결과서의 내용에 따르게 되면 좀 이상한 내용들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12%.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음주로 면허 취소까지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법정 한도는 0.08인데 그거보다 더 높은 상태, 즉 되게 만취한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사람이 되게 비틀비틀거리는 건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물론 0.112%라는 게 어떤 누군가한테는 좀 기억도 나고 알딸딸한 정도 저렇게 비틀거리는 건 아닌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누군가에겐 그 정도 먹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요, 여기서 좀 이상한 장면이 하나 등장이 됩니다. 뭐였냐면 부검 결과서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하던 그 부검서에는 알코올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약이 나옵니다. 근데 그 약 성분이 조금 독특했는데 편두통과 간질 치료에 쓰이는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이 들어가 있는 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이상했던 거죠. 근데 그걸 본 유가족은 바로 반발합니다. 우리 아이가 왜 약을 먹어요? 우리 아이는 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이거 약간 이상한데? 도피라메이트, 이 약 데이트 강간약 아닌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 약이 진정제로서 술과 함께 혼합돼서 마시는 경우가 있고요. 가끔씩 범죄 용도로 쓰이는 약이기도 합니다. 즉 진정제죠. 누군가 음료에 일부러 넣어놓은 것 같다.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아까 사건에 보시면 1시 정도에 입장을 했던 사람이 불과 얼마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술을 많이 마신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친구들 진술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많이 마신 건 아닌데 근데 이상할 정도로 혼자서 많이 비틀거렸다는 거고 너무 이상할 정도로 몸을 못 가눴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딸은 이런 약을 받은 적도 먹은 적도 없다. 즉 집안에도 없는 약인데 이 약을 도대체 어디서 구해갔느냐, 애초에 이동할 때 산 적도 없는데 그럼 이건 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이가 산 걸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가진 가장 첫 번째 의문점이자 아직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터진 또 다른 의문점이었습니다. 제가 사실 허락을 받고 어디든 다 사진 정보를 다 공유하고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허락을 받고 제가 이 사진을 공개하는 이유는 뭐였냐면 바로 이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 본질적인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보면 시신이 아까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는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형태로 말이죠. 시신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다시 원래대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을 옆으로 딱 트는 순간 모두 다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허가를 받고 올리는 사진입니다. 잠시 이건 모자이크가 되어 있으니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옷을 벗은 상태로 확인됩니다. 신발도 벗겨진 상태, 그리고 아까 제가 옷에 집중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옷도 벗겨진 상태였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찾아서 내용을 이해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이 일어난 게 아닐까라는 이상한 의문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되게 추운 공간이거든요. 바로 따집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추운 공간에 사람이 자신의 신발과 그리고 옷을 탈의할 수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들 머릿속에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하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엘리사렘입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진행했던 미스테리 보안편 엘리사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사렘도 되게 독특하게 발견했던 게 뭐였냐면 물탱크 내에서 빠졌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어째서 옷을 벗었느냐에 대한 문제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일인데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연구 결과인데요. 1979년 실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신 분들의 특징인데
저체온증으로 얼어붙은 사람들은 옷을 벗는 되게 역설적인 옷차림이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역설적 탈이라는 게 저체온증으로 되게 심한 말초혈관 수축이 오게 되면 그 옷을 벗게 되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으로 사망하신 분들 중에 거의 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옷을 탈의한 상태로 사망 상태로 발견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람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추운 공간에 저체온증이 오다 보니까 자신의 옷을 벗은 것이다 라고 경찰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연구 결과이고 진짜로 저도 확인해본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저체온증에선 옷을 탈의를 한다. 뭔가 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와 마찬가지로 어지러운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의 감각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오는 문제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쪽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 있다라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터진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바로 첫 번째는 비디오 스킵입니다. 비디오 스킵이라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에 몇 초씩, 몇 분씩 영상이 잘리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아까 여러분이 보시는 이분이 혼자 들어가는 영상까지 보게 되면 그 이후에는 누가 들어간 흔적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 당연히 누가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밀실이니까 혼자만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일이 된 거지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네티즌 관련들이 이걸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영상들이 나오는 거죠. 뭔가 스킵하고 점핑, 몇 초씩 지나가는 현상뿐만 아니라 화면과 다른 장면들도 확인이 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영상을 여러분에게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시간이 아마 적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 문제 때문에 조금만 더 확대해서 그쪽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사람의 영상을 여러분이 확인해서 보시면 제일 좋은데요. 어느 순간의 시점입니다. 시간적인 문을 관찰을 할 때 사람이 이동하는 부분들을 시간을 하나씩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초씩 스킵해서 뛰어다니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 수도 있는데요. 함께 이걸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러 과거의 걸 가지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2018년 8월 30일이면 그날하고 상관없잖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처럼 영상이 끊기는 장면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명 점핑 구간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동을 한다거나 갑자기 시간이 뛰는 현상, 몇 초 혹은 몇 분씩 지워지는 현상의 영상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옛날부터도 옛날 영상도 그렇지만 요즘까지도 계속해서 그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약 20초 정도가 뛰었습니다. 이 영상은 20초 정도가 지금 현재 뛰었거든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제가 시간 조작한 거 아닙니다. 약 20초 정도가 잘렸거든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33, 34, 35, 36, 그리고 54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조작이 없는 과거의 영상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증명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실제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도 몇 가지씩 흔들리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보는 CCTV 내에서 이분이 혼자만 들어갔다는 걸 우리가 믿는 건 조금 위험하다, 어렵다 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경찰이 얘기하는 빼박 증거는 혼자 들어간 거 봤잖아 라는 얘기고,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시간 공개하세요.
그리고 혼자 들어간다는 거 다 보여주세요. 시간 중간에 자르지 마시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면 실제 러즈먼트 경찰이 일반인들에게 공개한 건 이런 사진들은 공개했지만 영상은 일부분만 공개를 했거든요. 나머지 다 보여주십시오 라는 요청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또 다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잘 바깥에서 얘기하신 분들이 없는 문제라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영상을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게 될 또 다른 한 가지 영상, 바로 빗범짐입니다. 이게 정말 가능할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검토해보고 확인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이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실제 그 냉동고 창고가 있는 그쪽의 화면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에게 라인을 좀 따라가 주세요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쪽 라인이 있죠. 이쪽 라인이 있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 빛은 한 가지, 두 가지가 보이실 겁니다. 끝쪽입니다. 그런데 실제 영상에서 보게 되면 뭔가 이상합니다. 빛이 두 개가 아닙니다.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확인되십니까? 저것과 저것은 같은 공간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시야에는 하나는 빛이 두 개가 보이는데 이건 빛이 지금 세 개가 보이거든요. 저 빛 하나는 도대체 어딜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티즌들도 현재 저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반사가 될 만한 어떠한 부분도 없고 저렇게 빛나려면 반사 가지고는 안 됩니다. 누가 봐도 위쪽 하나, 둘, 셋 전부 다 공통된 빛을 분명히 내뿜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봤던 이곳에서는 빛이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위쪽에 비춰서 빛이 하나 더 나와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실제 사건 현장에서도 이 부분이 말이 맞지 않게 되었던 거죠. 영상을 다 보여주지 않았다. 그리고 스킵이 되는 장면이 있다. 그리고 원래와 다른 장면도 있다. 문제가 조금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관련 소셜미디어에 나와 있는 많은 이론, 추측, 소문 전부 확인했다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135건의 보고서, 그리고 44명, 그리고 30명의 인터뷰, 파티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든 동선을 전부 다 확인했고 알리바이가 끝났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구합니다. 들어가는 장면, 그 사이에 스킵되는 장면, 우리에게 공개되지 않는 장면이 더 있어야 하고, 실제 이론상 맞지 않는 저런 장면들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명백하게 얘기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얘기죠. 늘 얘기하는 대로 공식적 발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라는 이야기 말고 말입니다. 근데 경찰도 인정하는 좀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이 호텔방을 예약했던 사람이 누군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호텔방을 예약해서 파티를 했는데 생일 파티의 주인공이 그 호텔을 예약한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 호텔을 예약한 사람은 도난당한 카드를 누군가가 대신해서 써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약이나 알코올 같은 걸 제공하는 파티를 열어서 사람들을 그 안으로 부른 거죠. 즉 당시에 생일 파티였다라고 해서 갔는데, 그 친구는 생일 파티여서 생일 파티를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파티가 있다고 해서 왔던 거고, 그걸 친구들에게 나 생일 파티 겸 하고 있어 라는 얘기를 생일 파티를 하는구나 라고 알아듣고 갔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누군지가 지금까지도 밝혀지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은 과연 우리가 추측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느꼈을 대로 경찰의 발표와는 달리 누군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마약 및 어쩌면 성범죄일 수도 있고요, 이런 걸 준비했던 누군가가 차려놓은, 그리고 뭔가 조작된 모든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일인지,
아니면 정말 경찰의 말대로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정황 증거만으로 이 이야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지금까지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국에서 굉장히 핫했던 제2의 엘리 살인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결과가 혹시라도 한 번 더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에게 보완편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프리카TV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